네, 자, 이번에는 우리 지역사회복지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역사회복지론도 사실은 대학교 다녀서 졸업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복지론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역사회복지론이 좀 쉬운 편에 속하는데, 요번에 문제 풀으셨을 때 아마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요번에 합격률이 30%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웠던 것이었거든요. 한번 지역사회복지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950년대 영국의 정신장애인과 지역적 장애인 시설 수용 보호에 대한 문제 제기로 등장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의 가치인 정상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영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지역사회복지론에 내가 정의한 거는 크게 영국의 역사, 영국의 복지 역사라는 부분들 얘기했고요. 지역사회복지 역사, 그죠? 예, 지역복지 역사가 있었고 두 번째가 뭐냐? 베버리지 보고서.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 시, 허, 버, 그. 그러면 시어버그가 뭐였어요? 지역사회 보호죠. 그러니까 이건 보나마나 몇 번입니까? 1번이 되는 거예요. 지역사회 경제 개발이라는 부분들은요, 그 지역사회복지론 앞에 로스만, 웨일과 갬블 했을 때 이 지역사회 경제적 개발이라는 부분도 웨일과 갬블 뭐 이런 이론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정치사회행동 모델도 그렇고 자원개발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요거는 1번 지역사회 보호와 관련된 겁니다. 영국이니까. 예. 자, 그러니까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한 지역사회 기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버트와 스펙트는 전통적 지역사회를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제가 지역사회복지론 요약 정리할 때 이 길버트와 스펙트를 뒤에 정책론이나 행정론이나 이런 데서는 좀 언급을 했어도 앞에 지역사회복지론의 길버트와 스펙트를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길버트와 스펙트가 전통적 지역사회 기능을 얘기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그게 제 입장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교과서에는 길버트와 스펙트를 넣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길버트와 스펙트와 상관없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구성원들 간에 서로 돕는 것. 서로 돕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돕는 거 여기 뭐 있습니까? 서로 상자 쓴 상부상조의 기능이 되겠죠. 그죠? 예. 이게 3번입니다. 자, 상부상조의 기능은 전통적 지역사회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은 문제 풀 때 요령으로 푸는 문제도 한 30%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긴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만약에 풀 수 없는 문제라고 그러면 아까 앞에서 물론 우리는 시간 관계상 그랬지만은 패스 하셔도 돼요. 그런 것들 아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향약은 주민 교화 등을 목적으로 한 지식인 간의 자치적인 협동조직이다. 우리가 향약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온 건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역사를 좋아하지 않아서요.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패스. 오가통제도. 일제강점기 최초의 인보제도라고 하는데 오가통제도는 뭐냐면 오가작통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뭐예요? 5집을 한 집으로 묶어서 하는 건데 이건 인보제도 아니죠. 인보제도는 일제시대 때 인보제도 뭐 1921년도 우리나라 최초의 인보관이라는 태화여자관, 그죠? 일제시대는 아니었지만 1906년에 반열방 이런 것들을 언급했으면 혹시 헷갈릴 수 있는데 오가통제도라는 말은 잘못된 얘기니까 1번을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책을 봤으면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3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여기 밑에 반열방이 있고요. 그죠? 자, 4번 영국의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자선조직협회는 사회진화론에 영향을 받았다. 제가 다른 과목에서 사회진화론 설명할 때 자선조직협회 얘기했죠? 이건 맞는 말이고, 토인비올은 사무엘 바네트 목사가 설립한 인보관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토인비오라고 헐하우스랑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느 나라 거냐 미국하고 헷갈리게 만드는 것들 되게 많아요. 토인비올은 분명히 영국입니다. 영국의 토인비올입니다. 영토라고 외우면 되는데 이거는 맞는 말인데 근데 이 헐하우스는 시카고 거예요. 시카고는 영국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몇 번입니까? 5번은 4번은 3번입니다. 이해되시죠? 4번은 3번입니다. 시범 보고서는 사회부 서비스의 협력과 통합을 제안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맞는 말이고요. 그리피스 보고서는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거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은 공부하셨다면 제 교과서를 공부하셨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5번 지역사회복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환이론, 자원의 교환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강조. 제가 요약 정리할 때 그랬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교환자가 들어갔으니까 교환이 맞아요. 자, 1번은 맞는 말입니다. 2번 자원동원 이론. 이익 집단들 간의 갈등과 타협을 강조한다라는 건데 이건 뭐예요? 갈등 이론이 되겠죠. 뭐 때에 따라서는 뭐 다원주의도 될 수 있어요. 이익 집단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갈등 이론도 되고 다원주의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다원주의 이론. 소수 엘리트 나오면 엘리트 이론이죠. 그 다음에 기능주의 이론. 지역사회의 변화와 원동력을 갈등으로 간주한다. 이거는 뭐예요? 기능주의가 아니라 갈등 이론이겠죠. 그 다음에 사회자본 이론. 지역사회 하위체계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한다는 건 사회자본 이론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몇 번입니까? 이거는 1번이 되겠죠. 교환 이론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1번부터 5번까지도 문제가 없습니다. 6번 문제 보면은 앞에서 사회자본 이론이 있었잖아요. 사회자본 이론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요약 정리해 놓긴 했지만 이 얘기가 탁 와닿지 않죠. 근데 그냥 사회 그리고 자본이 뭐예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개방체계, 폐쇄체계 그러면 자본이라는 건 개방체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 지금 관련된 개념 모두 고른 것을 한번 보세요. 신뢰, 호혜성, 경계, 네트워크 이렇게 있는데 자본이라는 것은 이제 서로 통용이 돼야 되는 거니까 네트워크는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리을이 있는 것만 찾으면 리을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요거 1번하고 3번은 무조건 아니게 되는 거니까 디귿 리을, 기역 니은 리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니까 디귿을 보셔야 돼요. 경계. 근데 여기 보시면 신뢰, 호혜성, 경계, 네트워크 이렇게 하면 네트워크랑 경계는 뭐예요? 네트워크가 되려면 경계가 없어야 되는데 경계가 있게 되면은 네트워크가 맞다고 생각하면 디귿은 빠져야 되니까 디귿을 빠지게 되면은 몇 번 남습니까? 4번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요령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7번째 문제. 다음을 설명하고 있는 이론은 최근 A지방자치단체와 B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100억 원의 복지 예산을 지원받았다. 노인복지단체가 많은 A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노인회 요구로 노인복지 예산 편성 비율이 전체 예산의 50%를 차지하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B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 예산의 편성 비율이 20% 수준에 그쳤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건 보나마나 뭐예요? 다원주의 이론이에요. 이거 제가 요약 정리에다가 딱 한 문장으로 써놨는데 그게 예시문으로 나와버린 거거든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 이익 집단들, 우리는 아동이고 청소년이고 노인들이고 다 이익 집단들이다. 이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광화문에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정책으로 받아들여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7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보나마나 다원주의 이론이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 8번째. 다음 가로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최근 A지방자치단체와 B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요거 8번 그냥 패스할게요. 9번.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지역사회 욕구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 니은 지역사회 주민을 중심으로 개인 목표 설정과 평가, 그 다음에 지역사회 특성의 일반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자기결정권 강조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역사회복지는 폐쇄형과 배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화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빠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옳은 것은이니까 여기서 디귿 다 지우세요. 하나, 자, 둘, 그 다음에 셋.
그럼 기역, 니은, 리을이니까 뭐만 읽으면 돼요? 리을을 읽으면 돼요. 지역사회의 자기결정권 강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역사회 자기결정권 강조.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개인한테만 얘기를 하는 거 아니라 그 지역사회의 폐쇄성과 배타성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리을도 맞는 셈이 되는 거니까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문제 푸는 요령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우는 거 보셨죠? 이렇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0번. 포플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을 모두 고른 것. 이것도 제가 교과서에다가 안 넣어놔가지고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역사회 개발, 지역사회 보호, 지역사회 조직, 지역사회 연계 이렇게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요. 이 여러분들이 포플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이라는 부분들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냥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과서에 이번에 넣었어요. 자, 11번. 다음 사례에서 사회복사가 활용한 기술은 행복시에 근무하는 A 사회복사는 무력화되어 있는 클라이언트의 잠재 역량 및 자원을 인정하고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었다. 이건 맨날 나오는 거예요. 예. 힘을 북돋아 줬대요. 힘을 북돋아 줬다. EM. 파워. 그 뭐예요? 힘을 북돋아 주다. 임파워먼트네. 자, 임파워먼트. 그죠? 임파워먼트 기술이에요. 이건 너무 쉽습니다. 자, 12번. 지역사회 사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 지역사회 욕구를 파악한다. 사정 맞죠? 협력 조정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거는 사정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되나. 지역사회 그냥 네트워크예요. 예. 사정이 아닙니다. 사정이라는 거는 자원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이것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라는 말은 사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몇 번입니까? 2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2번. 자, 지역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예,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명목 집단 등을 활용한 욕구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서베이, 델파기법 등을 활용해 자료를 수집한다. 이거 전부 사정, 지역사회 사정에 대해서 해당하는 거예요. 정보 수집, 자료 수집 이런 것들이니까. 예. 그렇잖아요. 지역사회에 자원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네트워크예요. 지역사회 네트워크.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순서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면은 사정, 실행, 평가, 수립, 실행계획, 수립, 실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실행계획부터 해야 되니까 리을 다음에 니은이 들어가는 거고, 그죠? 지역사회 사정 이거 뭐예요? 자료 수집, 정보 수집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실행계획 수립이 이 지역사회 사정이 기역, 그죠? 그 다음에 성과평가가 디귿이 되는 거죠. 기역, 리을, 니은, 디귿. 기역, 리을, 니은, 디귿. 몇 번입니까? 13번에 2번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문제 푸는 요령 알려드렸죠. 보세요. 지역사회 사정이 있고 실행이 있고 실행계획 수립이 있는데 실행하고 실행계획 수립 중에 어느 게 먼저예요? 실행계획 수립이 먼저겠죠. 그 다음에 실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성과평가라는 거, 평가는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니까 요런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푸는 요령 잘 보세요. 14번. 지역사회 개발 모델 중 조력자로서의 사회복사 역할이 아닌 것. 조력자, 도움을 주는 사람을 우리가 조력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도움을 주는 사람. 좋은 대인관계를 조성하는 일, 지역사회를 진단하는 일, 불만을 집약하는 일, 공동의 목표를 강조하는 일, 조직화를 격려하는 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역사회 개발 모델 중 조력자로서의 역할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 안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진단은 이거 분석가죠. 진단하는 건 분석가죠. 여기 대인관계 조성, 집약, 그 다음 강조, 격려 이런 것들은 다 조력자가 하는 거 맞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번. 사회계획 모델 샌더스가 주장한 사회복사 역할이 아닌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석가, 예, 조직가, 계획가, 옹호자, 행정가인데 계획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전문가잖아, 전문가. 샌더스 필요 없다고요. 전문가니까 여기서 본다고 그러면은 계획가나 행정가나 뭐 분석가 요 정도까지는
전문가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조직가랑 옹호자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어요? 예. 옹호자라는 말이 잘못된 말이죠. 왜냐하면 사회계획 모델은 전문가 모델이에요. 그죠? 전문가 모델이니까 당연히 분석가, 조직가, 계획가, 행정가는 딱딱한데, 이 옹호자는 난 네가 기뻐하니라면 법이라도 불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맞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16번. 로스만의 사회행동 모델. 으쌰. 로스만의 사회행동 모델에 해당하지 않는 것. 클라이언트의 집단을 소비자로 본다. 애매모호하죠? 모르겠어요. 저 모르겠어요. 그죠? 자, 변화를 위한 기본 전략은 억압자에 대항하기 위한 규합. 맞는 것 같아요. 지역사회 내 불평등한 권력구조의 변화를 지향한다. 맞아요. 변화 매개체로 대중조직을 활용한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성운동, 빈민운동, 환경운동도 시민운동에서 활용될 수 있다. 맞죠? 사회운동 모델하고도 비슷합니다. 자, 클라이언트 집단을 소비자로 보는 것은 사회행동 모델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왜냐면 이건 특정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번이라고 보는. 이 소비자로 보기보다는 집단, 대항자, 그러니까 반항,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회에 반발을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7번. 연계 기술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왜 그러냐면 연계라는 말 설명했었으니까.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 이런 것들은 보셔야 됩니다. 지방자치제는 자기 통치 원리를 담고 있다. 맞네요. 기억자 들어간 거 1번,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할 수 있다. 이거 사회복지사업법에도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죠? 니은. 어이구, 다 똑같네요. 자, 디귿을 봐야 되겠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할 수 있다. 이거 디귿 맞고요. 죄송해요. 그러면 디귿도 맞는 거네. 예, 디귿도 맞습니다. 디귿. 그러면 이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을 제정함으로써 지방분권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만들어졌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럼 몇 번입니까? 예, 몇 번이에요? 18번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계획,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시장군수구청장은 4년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제 보고를 받는 거죠. 예, 이거는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시군구의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것도 잘못된 말입니다.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니라 사회보장기본법이에요. 시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말도 안 이게 뭐가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몇 번입니까? 그러면은 5번이 되는 거죠.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보장조사의 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을 정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봐야 돼요? 법제론을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번. 사회복지사업법상 들어가는 거. 이건 넘어갈게요. 왜냐하면은 요거는 법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21번. 사회복지관의 사업 내용 중 기능이 다른 것.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의 위기 개입 대상자 발굴.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다 된다고 그랬어요. 다 된다고 그랬어요. 자, 다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의 위기 개입 대상자 발굴 맞죠? 자, 그 다음에 개입 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맞는 맞춤형 사례 관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 개입. 그러면 1번, 2번은 성격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관은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례관리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1번, 2번은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자원 연계 및 의뢰. 자, 그 다음에 발굴한 사례에 대한 계획 수립. 그럼 1번, 2번, 4번은 맞는 똑같은 말이고, 예, 그 다음에 3번하고 5번 중에 하나겠네요. 주민협력 강화를 위한 주민의식 교육. 요거는 사례관리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역조직팀에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몇 번입니까? 5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부탁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거 법제로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다음 설명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지역공동체에 기반하여 활동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한다 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자선단체 그러면은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니까 이건 몇 번입니까? 예, 마을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을기업. 그죠? 예, 23번 마을기업. 왜냐면 지역이잖아. 지역 공동체 기반하여 하는 것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2번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4번. 아른스테인이 분류한 주민 참여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거 협동, 정보 제공, 주민회의, 주민 동원, 권한임 이렇게 있는데 이건 딱 봐도 주민 동원이 잘못된 거죠. 이거 아른스테인이 주민 참여 8단계 알아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환경변화의 순서로 옳은 것. 자, 요거 행정론에서도 있는 건데 그냥 한번 재미로 풀어보죠.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운영 2012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익 구축 2010년, 그 다음에 지역사회 통합도범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시행 2019년, 읍면동 복지어버 2016년. 자, 이거 순서대로 하면은 뭐가 제일 빨라요? 니은이 빠르네. 니은 빠르면은 니은. 그 다음에 2012년. 12년이니까 기억. 그죠? 그 다음에 2019, 2016년 리을. 그럼 하나네요. 4번. 예,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역사회복지론 어렵지 않죠? 근데 왜 어렵다고 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짧은 시간에도 거의 다 풀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역사회복지론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류를 잘 알고, 시류라는 건 유행을 잘 알고, 지금 핫 이슈가 뭔지를 알고, 또 하나는 뭐냐, 법제론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반절을 돌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이 교육에서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일단 우리가 교재를 가지고 하는 건데 교재에 대한 일정 정도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재에 대한 확신이 생길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작년 교재를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번 교재 때 좀 보완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교재로 공부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 CF에서 뭐라고 그러죠? 야, 너도 합격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번 차시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